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까지 힘과 운동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은 2단원 열과 에너지와 열 단원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46쪽 펴주시고요. 또 학습지 선생님이 나눠줬던 거 뒷면 보시면 있으니까 학습지랑 같이 챙겨서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학습 목표는 일과 에너지 관계와 역학적 에너지 선생님 2라고 쓰겠습니다. 보존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에너지는 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라는 관계는 중학교 때도 아마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과 에너지 관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라는 것은 보존이 된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존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일을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체에 힘을 줍니다. 우리가 물체를 밀던지 뭐 땡기던지 뭐 이렇게 힘을 작용을 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물체가 있다면 얘를 힘 F로 잡아당겼을 때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다. 얼마만큼? 거리 S만큼 물체가 이동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고 이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work를 쓰죠. 그래서 W를 따오고요. 이 일은 F, 힘, 값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거 이동거리 S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살펴보면은 우변의 일은 우리 어떤 단위를 쓰느냐? 일단 좌변의 우변의 단위부터 살펴보면은 힘 곱하기 미터죠. 미터. 거리니까. 그래서 N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될 건데 이거를 일의 단위로 들고 와서 줄,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줄을 사용을 합니다. 줄. 그래서 옆에 표가 나와 있는데 표를 보기 전에 자, 여기 학습지 끝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한일이 0인 경우에는 여기 식을 보면은 자, 이 일의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0이거나 이 값이 뭐 거리가 있든 말든 힘이 0이거나 아니면 힘을 주더라도 거리가 0이면 되죠. 그러면 곱하기 해버리니까 다 0이 되죠. 그래서 힘이 0이거나 이동 거리가 0이면 되는데 또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많은 예시로 드는 게 이렇게 내가 물체를 들고 걸어간다면 나는 물체를 드니까 이 물체에 준 힘의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위쪽으로 줬죠.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힘을 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난 물체에게 위로 힘을 줬지만 내가 이동한 거리는 앞으로 이동했죠. 지금 그래서 보면 힘의 방향 위로인데 이동 방향은 앞으로 이동했으니까 둘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도 한일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한번 보면은 자, 힘과 이동 방향이 같을 때 어떨까? 힘을 준 방향과 이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같다면 일의 양은 W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했죠.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일의 값은 0이 되고요. 근데 힘은 이쪽으로 줬지만 내가 물체는 예를 들어서 슈퍼맨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저 경사면에서 무거운 트럭이 막 굴러오고 있어요. 근데 그 트럭 앞에 작은 아이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트럭에 치겠죠. 트럭이 막 굴러오고 있으면 뭐 안에 사람이 없는데 굴러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렇게 경사면에 굴러오는 트럭을 여기 아이가 있는데 트럭을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렇게 민다. 근데 내가 이 슈퍼맨의 힘의 방향은 트럭이 굴러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의 값이 음수가 됩니다. 힘은 내가 왼쪽으로 줬지만 얘가 운동하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이러면은 이제
일의 값이 마이너스 음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래프 힘과 이동 거리에 따른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힘은 이제 F이고 이동 거리는 뭐 S가 되겠죠. 그래서 FS 그래프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여기 넓이를 구해보면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죠. 즉 W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거리는 1의 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과서로 우리 넘어가서 교과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교과서 46쪽을 펴보면 뭐 1의 값을 구하는 방법식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식을 보기 전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힘을 받아서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도가 속도가 있겠죠. 이 물체가 이렇게 속도가 있다. 그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뉴턴 운동 법칙을 들고 와서 한 일을 살펴보면은 W는 Fs, 이거는 우리가 이 일 값을 배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F는 MA라는 공식을 넣어 볼 겁니다. 그러면 MAS가 되겠죠. 근데 이 AS 좀 어디서 많이 보던 식 아닌가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세 번째 공식, 이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그래서 뭐 초기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라고 할 때 이 AS는 뭐 V제곱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S는 2분의 1 V제곱이 되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2분의 1 M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W는 2분의 1 MV제곱이 되는데, 이때 이 우변에 2분의 1 MV제곱, 이것을 바로 물체의 운동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초기에 정지 상태가 아니고 이게 정지 상태가 아니고 초기에 속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값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MV0 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구한 식에서도 봐도 이게 그대로 통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운동에너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적었는데 2분의 1 MV 제곱, 이게 바로 물체의 운동에너지다. 운동할 때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 교과서부터 마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면에 질량이 있는 물체는 항상 중력을 받죠. 이렇게 항상 mg 중력을 받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높이 h만큼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힘 F를 주고 중력을 받는 물체를 들어 올렸다. 그때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mg, 똑같은 mg만큼의 힘을 줬겠죠. R자임이 제로여야 등속도, 일정한 속도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1 FS에 구해보면은 1대 우리가 준 F는 mg만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mg, 그 다음에 높이는 h만큼 들어 올렸다. 그래서 mgh가 되는데, 이때 나온 이 값이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mgh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자를 보통 많이 따와요.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단위는 무엇이 되느냐? 단위는 조금 있다가 한번 볼게요. 밑에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보고 나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이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당겼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속력이 2분의 1 MV 제곱이다라고 했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에너지냐면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한 만큼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과서에 정리된 것도 보면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바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거든요. 그래서 학습지로 돌아와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V0의 속력으로 물체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힘 F를 줘서 똑같이 거리 S만큼 옮겼더니 얘가 나중에 속력이 V로 됐다. 그러면 이때 한 일은 FS가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자면 F를 또 MA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F는 MA고 그래서 이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인데 여기 A에다가 N분의 F를 넣으면 되겠죠. 2분의 N분의 F 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는데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FS 이게 FS랑 동일하죠. 그래서 각 변에 2분의 1 M을 곱해주면 다 약분이 되고 여기는 FS만 남고 또 여기 우변에다가 2분의 1 M V제곱 빼기 2분의 1 M V0 제곱이 돼서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까 교과서랑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우리 여기에 그대로 대입한 거 이 식 있죠? 그 식을 똑같이 한 번 더 선생님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뭐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내가 10줄의 일을 했다면 이 알짜임이 10줄의 일을 했다면 이 물체의 운동에너지도 10줄만큼 증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에너지라고 했잖아. 운동에너지. 그래서 이 일과 운동에너지는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가 줄이었죠.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도 10줄, 20줄, 15줄 이렇게 줄의 단위를 가진다.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보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높이 H에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P를 쓰고요. 그래서 이 P는 mg, h고 단위 마찬가지 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뿐만이 아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정리를 하자면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 에너지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가지거나 또는 용술철을 가지고 물체가 막 좌우로 운동할 때 얘도 위치마다 용수철이 막 줄어들고 늘어나면서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이 용수철에 의한 에너지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돌아와서 밑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은 용수철이 어떤 용수철은 또 말랑말랑하게 잘 늘어나지만 어떤 용수철은 막 단단하게 잘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용수철이 있죠. 그 용수철의 이런 잘 늘어난다든지 또는 잘 안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 개수를 우리는 K로 표현을 합니다. 용수철이 가지는 상수. 그래서 용수철 상수를 K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내가 용수철 그냥 아무 힘도 안 줬을 때 원래 길이가 이래요. 근데 내가 힘을 줘서 늘렸어. 이만큼 밑에 그림만큼 힘을 줘서 이렇게 늘렸어요. 그때 용수철이 줄어들려고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면 F는 KX예요. KX. 크기만 보면은. 근데 내가 당기는 힘과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당기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KX라면 탄성력, 용수철이 줄어들려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다. 자, 그래서 거리를 점점 늘어나면 거리가 더 막 이렇게 늘어나면은 X가 더 커졌으니까 힘도 더 커지겠죠. 막 용수철을 당기면은 더 많이 줄어들려고 하겠죠.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리가 늘어나면은 힘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도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F가 Y축에 있고 X, 늘어난 길이 X가 X축에 있으니까 F는 KX 함수로 보면은 Y는 뭐 AX 이거랑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비례하는 그래프 직선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힘, 거리잖아. 결국엔 늘어난 길이지만 용수철을 당긴 거리잖아.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FS가 되죠. 그럼 이게 뭐지?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를 구하면
아래 넓이는 1의 값이 되거든요. 즉 내가 용수철을 당겼을 때 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1만큼 용수철 안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겠죠. 이 물체는 용수철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한 1의 양이 되니까 1이 되니까 결국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똑같이 포텐셜 에너지니까 P로 씁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 그럼 이 넓이는 KX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결국엔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탄성력을 가지는 이런 용수철 같은 애가 변형이 되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그 값은 늘어난 길이, 늘어난 거리 X 제곱에 비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 밑에 교과서에 설명한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2분의 1 kx 제곱을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탄성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탄성력 먼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용수철을 변형시킬 때 탄성력 F는 변형된 길이 x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변형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K는 용수철 상수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그럼 왜 붙었느냐? 탄성력의 방향이 용수철의 늘어난 방향과 내가 힘을 준 방향이죠. 용수철의 늘어난 방향과 반대라서 마이너스라는 값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탄성력이라는 크기를 본다면 방향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도 뭐 포텐셜 에너지라서 P를 쓰고 2분의 1 kx 제곱이다. 단위 마찬가지 주어를 씁니다. 에너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세 가지 에너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함에 따라서 이 물체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데 알짜 힘을 가지고 일의 양을 구해보면은 그건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물체가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에 대해서 또 일을 할 때는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이게 일정하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즉 언제? 중력과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받고, 우리가 위에 보면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받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받잖아. 그러니까 이 두 힘 말고 다른 힘, 내가 외부에서 힘을 민다든지 뭐 전기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른 힘 빼고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 값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에너지 보존을 보면은 쌤이 그림을 들고 왔는데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물체가 높이 있다면 높이 있고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가장 최대일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높이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로 있고 운동 에너지 있다 없다? 속도가 없는데 운동 에너지는 없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없다. 근데 얘가 떨어뜨렸어. 자유낙하면서 점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속력이 생기겠죠? 속력이 생기다가 여기서 제일 밑에서 속력이 최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밑에 바닥에 있을 때는 대신에 높이 h가 없으니까 제로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에서는 제로가 됐어요. 그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여기 높이는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를 하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일부 전환이 되었다. 그 다음에 B에서는 또 높이가 그만큼 더 줄어들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더 감소하고 그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더 늘었다. 속력이 더 빨라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어느 순간을 다 이 네 가지 순간 중에서 또는 이 중간에 어딘가 이 뭐 모든 순간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위에와 제일 아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역학적 에너지는 mg 이제 높이가 h0니까 h0고 이 값이랑 보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 밑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속도가 v라고 하네요. 그러면 v제곱 이 값이나 똑같다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 값만 한번 적어볼까? A에서는 높이가 h1이네. 그러면 mg h1 플러스 속도는 v1이었대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v1일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2분의 1 m v1 제곱 얘랑 동일하다. 이런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 b는 안 적겠습니다. b도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수철에 매달아 놓고 이 물체가 좌우로 운동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이 5점에 있는 것 같아요. 5점에. 여기가 원래 길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이게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용수철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점 이런 점을 평형점이라고 하거든요. 용수철의 평형점 원래의 길이를 평형점이라 하는데 평형점을 중심으로 얘는 왕복 운동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가장 끝에 있을 때 속력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정지하겠지.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또 여기에 다시 줄어들었을 때 여기도 속력은 정지할 겁니다. 근데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보냐면 똑같이 최대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이 반대편도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면서 용수철이 다시 줄어들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정지해 있었지만 그래서 속력이라는 게 점점 생기고 점점 빨라지다가 이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최대가 된다. 라지 V가 쓰여져 있는데 지금 속력이 최대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탄성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여기에서는 탄성 에너지가 가장 늘어난 길이가 많으니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러니까 A 늘어난 길이 A 제곱을 넣으면 되겠죠. 가장 에너지가 큰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없다. 근데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값이 생기죠. 그 대신에 늘어난 길이가 줄어드니까 탄성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더 늘어나고 탄성 에너지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에서는 늘어난 길이는 없어. 평형점이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는 없는 대신에 속력이 가장 빠른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빠른 곳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좀 깨끗하게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써보면 이 그래프는 무슨 의미냐면 탄성력 F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 아까 얘기한 X 그 교과서에서 여기에서 본 이거 그래프입니다. 이거 그래프. 그래서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이고 그다음 A는 뭐 여기 더 큰데 여기 있겠죠. A. 이런 그래프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값부터 한번 써볼게요. 제일 위에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 A 제곱이 된다. 운동 에너지 있다 없다. 속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탄성 에너지가 있다 없다. 늘어난 길이가 없기 때문에 kx 제곱에서 x 값이 0이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만 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만 또 써볼게요. 두 번째 상황 탄성 에너지부터 써봅시다. 얘는 평형점이 여기인데 늘어난 길이가 x1이죠. 그래서 쌤이 잘못 썼네요. 이게 는이 되겠죠. 2분의 1k x1 제곱에 운동 에너지는 v1이니까 2분의 1 m v1 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선생님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중력과 탄성력 외의 힘, 마찰력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래서 교과서 뒤에 넘어가면 48조, 49조 여기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해서 뭐 선생님 물체 높이에서 떨어질 때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에도. 그 다음에 용수철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용수철 작용할 때도 2분의 1 KA 제곱은 최대 속력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런 값도 있다. 그래서 이 예제 한번 해설 보지 말고 속력, 추의 속력 한번 구해보세요. 용수철 상수 여기 있죠. 그래서 용수철 상수도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가 이렇게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겠죠. F는 뭐 마이너스를 붙이든 어쨌든 KX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뉴턴이고 X는 미터지. 그러니까 이 K라는 값은 나눠져서 뉴턴 나누기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항상 주어지는 상수니까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고 이게 추의 속력과 역학적 에너지 뭐 동일하다 이거 써서 구하면 되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그래프 한번 볼까 잠시.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에너지를 낙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물체가 쭉 낙하할 때 그 거리에 따라서 봤는데 가장 높이 있을 때 낙하 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크고 이렇게 그러다가 점점 낙하할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높이가 낮아지니까 얘는 mgh니까 h가 낮아지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든다. 그 대신에 운동 에너지 속력은 점점 늘어나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근데 이 두 개를 더한 얘랑 얘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낙하거리가 어떻든 항상 일정하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번에 용수철에 달린 물체의 운동의 경우에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용수철이 늘어난 거리에 따라서 이 에너지를 볼 겁니다. 근데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었잖아. 즉 x 거리 제곱에 비례하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리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거리가 늘어날수록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로 되니까 얘도 2차 함수처럼 줄어들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점점점 늘어날수록 여기서 정지를 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정지를 하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평형점을 지나서 왕복 운동을 한다 했죠. 왕복 운동을 하니까 이쪽으로 A 말고 반대로 A만큼 줄어들었을 때도 똑같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어떤 에너지인지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왜 늘어나는지 왜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문제에서나 이런 건 잘 다루지는 않아요. 항상 보존된다라고 해야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왜 이제 보존이 되지 않느냐. 무엇을 받으면서 물체가 운동하면 마찰력. 또 선생님 얘기했죠. 우리 항상 무엇을 무시한다. 공기 저항. 공기 저항력. 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항력. 그래서 공기 저항력이나 마찰력을 받으면 물체가 운동한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왜 감소하느냐?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보존된다 했잖아. 그럼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는 건데 이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다.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예를 들면 열이라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뒤에 이제 연력학 파트가 되는데 연력학 파트도 같이 좀 볼까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너무 역학 파트에서 열심히 나간 것 같아가지고 연력학 파트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은 선생님이랑 얼굴 보고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 에너지 3가지 기억하고 이 3가지 에너지를 더한 값은 보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얼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